여러분, 이번 주 환율 보셨어요? 저도 사실 환율을 매일 챙겨보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 주에 뉴스 보고 진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며칠 전에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터치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달러 1,300원 정도만 넘어도 와, 환율 진짜 높다 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1,400원, 1,500원을 가더니 이제는 1,560원이 현실이고 1,600원을 가냐 마냐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도 진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뭘 해야 되지? 달러를 더 사야 되나? 미국 주식을 더 사야 되나? 금을 사야 되나? 뉴스를 보면 환율이 위기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난리인데 도대체 정작 뭘 해야 되는지는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시간을 내서 저도 제 자산을 전부 다 다시 점검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 환율 1,560원 시대에 내 돈을 지키려면 대체 뭘 해야 되는지 제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환율이 오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저는 사실 예전엔 환율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달러 환율? 그거 뭐 해외여행 갈 때 돈 더 많이 드는 거 아니야? 딱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 달러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밀가루나 커피, 각종 원재료 대부분 수입해서 먹고 있잖아요. 아이폰, 아이패드, 청소기 이런 것들도 다 외국에서 들어오고요. 결국에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단순히 해외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의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더라고요. 이렇게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내가 내야 되는 돈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거고, 그 말은 즉슨 우리가 갖고 있는 원화, 한국 돈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요즘 뉴스를 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내 자산은 괜찮은 걸까? 나도 지금 원화로 월급 받고 원화로 저축하고 있는 사람인데 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 내 자산도 다 녹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제 자산을 싹 점검을 해봤거든요. 제가 이번에 자산 상태를 점검하면서 나 같은 일반 직장인들은 고환율 시대에 대체 뭘 준비해야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이것저것 공부를 해봤는데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도 몇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레벨 1, 달러 현금을 보유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에요. 달러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아예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환전을 해서 1,000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환율이 1,400원일 때 1,000달러를 샀는데 나중에 환율이 1,500원이 되면 나는 같은 1,000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나의 자산 가치는 훨씬 커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환차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달러가 오르는 시기에는 그냥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만 해도 환차익 덕분에 원화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달러를 조금씩 모아두고 있기도 하는데 이렇게 달러를 보유하는 방식도 생각보다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은 외화 예금인데요. 말 그대로 달러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서 그 달러를 종이 지폐로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달러 통장에 보관을 해두는 거죠. 그 다음은 외화 적금도 있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적금을 하듯이 달러를 조금씩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방식이에요. 특히 저처럼 달러를 모으고 싶기는 한데 지금 환율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하는 분들께 괜찮은 방법 같기도 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환전을 하는 대신에 매달 조금씩 달러를 환전해서 모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외화 RP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달러를 그냥 통장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잠깐 굴려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달러 파킹 통장 같은 느낌이네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증권사가 내 돈을 잠시 빌려가서 굴리고 이자랑 같이 돌려주는 개념이에요. 특히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서는 달러를 좀 저렴할 때 미리 환전해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당장 주식을 사지 않으면 그 돈이 계좌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런 대기 자금을 RP에 잠깐 넣어두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 RP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긴 한데 어쨌든 예금은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증권사가 파산한다거나 하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RP를 할 때는 꼭 재무 건전성이 좋은 증권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좋고 상품 설명서도 잘 읽어봐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현금을 모을 때 꿀팁을 좀 드리면 환전 수수료 우대 이벤트도 꼭 확인을 하면 좋은데요. 우리가 환전을 하게 되면 항상 환전 수수료라는 게 붙거든요. 그래서 같은 달러를 사더라도 어디에서 환전을 하느냐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꽤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달러를 산다고 해서 무조건 은행에서 환전할 필요는 없고 증권사들은 보통 환전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달러를 모을 생각이 있다면 단순히 환율만 보지 말고 환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 또는 증권사를 찾아서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이 달러 현금 같은 경우에는 돈을 크게 불려주는 자산이라기보다는 지금처럼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 내 돈을 지켜주는 자산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 자산이 전부 원화에만 몰려있는 게 불안한 분들이라면 이 달러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레벨 2는 IS 계좌를 만드는 건데요. 워낙 유명해서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절세용
투자 계좌입니다. 이게 절세 효과가 굉장히 쏠쏠하기 때문에 보통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ISA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환율 관련해서 자산 점검을 하면서 또 저는 ISA를 다시 보게 됐어요. 아까 말했던 달러 현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오를 때 내 돈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돈 자체가 크게 성장하는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IS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이 계좌 안에서 미국 ETF를 살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ISA 계좌에서 100% 미국 ETF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S&P 500, 나스닥 같은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미국 기업이 성장했을 때 내 자산도 같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환율이 오를 때 그 영향도 같이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ETF 중에서도 환 노출 ETF라는 게 있고 환 해치 ETF가 있는데요. 환 노출 ETF는 환율 변동을 반영하는 ETF예요. 그래서 주가 변동과 환율 변동이 합쳐져서 최종 수익률이 결정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주가가 올라도 이 수익률이 올라가지만 환율이 올라도 수익률이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환 해치 ETF는 환율 영향을 최대한 줄이고 오로지 자산의 가격 변동에만 수익률을 맞추는 방식의 ETF 상품이에요. 참고로 환 해치 ETF는 운용 수수료가 약간 더 비쌉니다. 보통 환 노출 ETF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ETF 방식이고요. 환 차익을 같이 볼 수 있어서 유리한데, 반면에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환 차손도 보게 되니까 약간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환 노출 ETF랑 환 해치 ETF를 구분하는 방법은 쉬워요. ETF를 검색하면 괄호 열고 H라고 적혀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 H가 있으면 환 해치 ETF고 이게 없으면 일반적인 환 노출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게도 달러가 강세일 때는 환 노출 ETF가 유리하고 달러가 하락세로 접어들면 환 해치 ETF를 사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런 달러의 변동을 제가 예측하고 맞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그냥 IS를 할 때는 마음 편하게 환 노출 ETF로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미국 ETF를 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이라면 일반 계좌보다 ISA가 세금 혜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ISA는 연간 2천만 원까지만 납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사용하지 않으면 좀 아까운 계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달러를 직접 보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ISA를 통해서 미국 ETF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레벨 3는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건데요. 저는 ISA를 통해서 미국 ETF를 사고 있기도 하지만 연간 2천만 원까지만 납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도 계속 하고 있어요. ISA는 절세 혜택이 정말 큰 대신에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용 계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자유롭게 꺼내 쓰기에는 제약이 있어요. 돈이 3년 이상 묶여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아파트 갈아타기를 했는데 ISA에 넣은 돈은 활용을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ISA 한도를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미국 주식에 직투하는 비율이 훨씬 더 크긴 합니다. 미국 주식을 사려면 달러 환전이 필수니까 달러를 보유하게 되고, 기업이 성장하면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배당을 주는 기업이라면 배당도 달러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 직투를 하는 것도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미국 주식의 장점 중에 하나는 개별주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거. ETF 말고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같은 개별주에 관심이 생겼을 때 직접 공부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는 거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관심 있는 기업을 공부하고 투자해보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여기까지 보고 다 알겠는데 환율 지금 이렇게 비싼데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을까요? 지금이라도 달러 환전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환율이 앞으로 1,600원을 갈지 1,400원을 다시 갈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 하나는 저는 앞으로도 미국 주식 ETF를 계속 모을 것 같아요. 주가도 환율도 부동산도 아무것도 앞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 지향한다면 환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매달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 환율 오를까봐 지금 못 사겠어, 아무것도 못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느니 단기적으로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나에게 좋은 자산, 우량한 자산들을 사는 게 저에게는 훨씬 더 속 편한 투자이고, 동시에 돌아보면 그렇게 투자했을 때 수익률도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는 최근에 이사를 했다 보니까 부동산 비중이 다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부동산 비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미국 직접 투자, ISA, 개인연금, 현금 이런 식으로 쭉쭉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저는 당분간 한 3년 이내에 큰 돈을 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다시 IS 한도를 최대한으로 채우고 그 다음으로 남는 돈은 미국 주식을 꾸준히 모으고, 그리고도 남는 달러가 있다면 아까 말했던 달러 RP에 좀 모아볼까?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스터디하면서 좀 웃기면서도 슬픈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부동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부채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반대로 원화로 빌린 부채의 실질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킨 나의 빚도 고환율 시대에는 내 자산을 지켜주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일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 같은 고환율 시대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리스크 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 있으면 우리 같이 나누고 같이 대비를 해보도록 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안녕.